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 5% 성장 위태롭자 또 금리 내려 돈 풀기. 네. 아니 중국이 돈을 풀었다는데 이게 왜 일면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좀 보겠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이 대출금리죠. LPR을 지금 또다시 내렸다라는 겁니다. 왜? 5% 성장 위태롭자 내수가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중국은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그래서 한 번 쓰면 좀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풀면 국경을 넘어서 지근거리 우리나라까지도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풀린 돈들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려면 중국 내수가 활성화가 돼야 우리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이 올 텐데 그게 관건인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81분 맹탕 회동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만납니다. 2대1로 만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살짝 시간이 좀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만났습니다. 무려 81분 동안 만났다. 근데 경향신문은 맹탕이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할 말 다 해. 근데 반응이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회담이 끝나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했는데 근데 반응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윤, 김 여사 관련 한 해 3대 요구 모두 거부. 이 얘기인즉슨 답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다 제안을 거부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연유로 경향은 맹탕, 여기는 모두 거부 이런 표현을 좀 표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저희가 일부 여러 개의 기사를 좀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윤, 나토 총장과 통화, 북러 밀착 좌시 않을 것. 네. 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담 사실 이 통화 때문에 살짝 좀 뒤로 밀렸죠. 네. 윤 대통령 어제 나토 총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왜? 요즘에 북한과 러시아가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전해드렸었어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 아예 파병을 했죠. 참전을 한 셈입니다. 이러한 북러 밀착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윤 대통령과 나토 총장 같이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소식이네요. 지금 이 수상한 두 나라가 힘을 합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전 세계가 눈을 크게 뜨고 예의주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법정 노인 연령 65세, 75세로 상향 추진.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이중근 노인 회장이 직접 총대 메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노인 회장이 직접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취임식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뭐 60부터라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60대를 노인이라고 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데 그거랑 또 별개의 문제로 실제로 그래서 법정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건 좀 다른 얘기일 겁니다. 근데 노인 회장이 직접 이런 제안을 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정년 연장이랑 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 회장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노인에 좀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네. 목도리도 하고요. 패딩도 입고요. 네, 보니까 임신부이신 것 같아요. 일단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어제 추웠었죠. 네, 추운 만큼 목도리, 패딩, 뭐 그럼 이분만 입었냐? 아닙니다. 저도 어제 길 다니면서 한 두세 분가량 제가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만큼 어제 날이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비 오고 나면 더 추워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 오늘 내일까지 온다는 거죠. 비가 오늘 내일까지 계속 온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또 새찬 가을비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네, 더 떨어져요.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일단 비가 전국에 최대 120mm 정도 오고 낮 최고 기온이 15도,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급 하강을 한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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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키워드가 간략하죠. 81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81분. 네, 사진 기사입니다. 어제 두 사람이 만난 모습이요. 한 대표 웃고 있죠. 윤 대통령도 웃고 있고 심지어 저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웃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를 보는 건가 싶긴 해요. 근데 이 사진입니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래요? 한번 보시죠. 저기 정원하시. 나도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이 보시죠. 저기 정원하시. 네, 이제 본격 이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 회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살짝 잔디밭을 좀 같이 돌아보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많아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이게 강전혜 변호사님. 사실 처음에 제가 2대 1인 줄 알긴 알았었어요. 정진석 실장이 들어가는 건 알긴 알았는데 보니까 뒤에 홍철호 수석도 보이고 이도훈 수석도 보이고요. 수석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다 수석들과 다 함께 나온 것이냐, 집권 여당에 대한 맞이 예의 차원에 나온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면담 자체는 2대1로 만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어차피 면담장 근처에는 수석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일단 처음에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만난 것이고 그리고 산책까지 같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은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박정화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같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용산 참모진들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가 아무리 20년직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아무래도 껄끄러운 상황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마도 어차피 또 수석들하고 좀 더 인사를 할 겸해서 나오긴 나왔겠지만 하지만 한 대표 입장에서는 살짝 위축감을 느끼거나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양쪽의 얘기를 좀 다 전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분위기를 봤을 때 좋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 분위기가. 산책도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는 어땠느냐라는 거죠. 산책은 10분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71분 얘기를 했습니다. 71분 동안 앉아서 뭔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할 말 정리한 빨간 파일 갖고 가 용산, 우리 한 대표라며 등을 토닥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모습. 우리 한 대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혹시 우리 한 대표 목소리 들으셨나요? 네. 우리 한 대표. 이렇게 제 노래가 뒤에 이제 음악이 좀 같이 나가다 보니까 안 들렸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 한 대표라는 얘기가 살짝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뒷말이 궁금하긴 해요. 거기까지밖에 안 들려. 근데 일단 우리 한 대표라고 일단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등도 토닥였다라고 하는데 등을 토닥인 모습은 없지만 일단 용산에서 그렇게 밝혔죠. 그럼 등을 토닥였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냐? 사실 등을 토닥인 지가 꽤 되긴 됐습니다. 언제 토닥였었는지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사실 요 최근으로 봤을 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났을 때 등을 토닥이거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깨 툭툭 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아유 우리 한 대표라면서 등을 툭툭 두들겼다라는 거죠. 장 변호사님. 네. 이거는 약간 좀 관계가 좀 회복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친근감을 표한 건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이 더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한테도 예의는 차리는 게 이제 선배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당대표에겐 더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대립하던 그 국면 속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10분 동안 그 파인그라스를 거닐었잖아요. 그 모양도 마치 포위하듯이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가 편했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면담을 하는 그 차담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정진석 이 비서실장을 바로 옆에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배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리 후배여도 당대표의 지위가 있고 이제는 검찰 20년 후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요구를 직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도적인 자리 배치를 했다. 전혀 예우하지 않았다.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저는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앞당기는데 내지는 그 마음에 어떻게 작용했을까 좀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대표의 입장에서 한 대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 약간 좀 이 위축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나를 어떤 파트너가 아니라 좀 더 아래로 후배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제 이 테이블에 앉은 모습 제가 살짝 영상으로도 보긴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1면에 사진이 또 실렸죠. 같이 볼까요? 이 사진입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이죠. 이 테이블에 앉아서 윤 대통령이 앉아 있고 맞은편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그 옆에 정진석 실장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뭐 윤 대통령의 표정이 글쎄요 굳어 있다고 해야 될지 밝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두 손을 딱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동훈 대표는 마침 빨간 파일을 한 손으로 열려는 듯이 딱 손에 이렇게 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죠. 이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대표가 파일을 열어서 이거를 뭘 얘기를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다들 궁금해하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빨간 파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뭐 저 대통령한테 드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적어놓은 거죠. 뭐. 적어놓은 거다. 네. 그럼 측근들하고 같이 요 안에 들어간 요 파일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냥 전체적으로 그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네. 어떤 톤 앤 매너라고 하잖아요.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의견 교환도 있었고 조언도 받았지만 사실 뭐 윤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아마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일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직접 여러 가지 생각 구상 적어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저 등을 토닥였다느니 우리 한 대표라느니 그런 얘기가 그게 중요합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80여 분 동안에 과연 그 국민들의 궁금증,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과연 해결이 됐느냐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그 논의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산책을 했다, 그다음에 무슨 등을 토닥였다, 우리 한 대표라고 불렀다. 이거는 보면 어떤 의도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내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다가 네 자식 격려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상당히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일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언론 플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하셨어요. 일단 한 대표 쪽에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 수석들 다 같이 이 산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앉은 자리도 뭐 등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앉아서 정진석 실장이랑 같이 앉게끔한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는 글쎄 원오브댐 내 아래에 있는 여러 원오브댐 수석들이랑 뭐 같아라는 느낌을 주려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또 관련해서 이 자리 배치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어요. 같이 보실까요? 아까 잠깐 장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셨죠. 이 부분을. 하늘 배석자 정진석과 나란히 앉혀 자리 배치도 뒷말.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주를 보긴 봤는데 바로 옆에 같이 배석하고 있는 이 정진석 실장을 바로 옆으로
안 쳤다. 자리 배치가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보면 테이블이 긴데 요 끝에 코너로 그러면은 정진석 실장이 윤 대통령을 같이 안고 한 대표가 혼자 앉아도 조금 이상하고요. 셋 코너에 가서 한 명 앉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약간 심판 같은 느낌도 없잖아 들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소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의전을 많이 해봤지만 저런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저쪽 구석 오른쪽 자리에 뒤쪽에. 예, 뒤에 좀 자리를 하는 게 맞고 투샷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적했듯이 이번 면담 자리라고 해야겠죠. 면담 자리 자체는 지금 위치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걸어오는 글라스에서 어떤 풀밭에서의 자세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 나와 맘먹지 마. 에요. 당신은 나의 동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개를 쳐들지 말아라. 당신의 위치는 딱 내 밑에 있는 수준의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의 위치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괜히 어떤 당신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급,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라는 이런 표현도 되게 용산에서 싫어한다더라고요. 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는 뭐 용산에서 더러 이제 항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메시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이라고 하는데 빈손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그냥 또 헛걸음하고 갔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면만 상했고요.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참 무례한 대통령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공사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본인의 후배 검사였고 네. 후배를 하더라도 입법부의 여당 대표잖아요. 대우를 해줘야죠.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럼 행정부의 수반과 입법부의 여당 대표가 만났으면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들이 본인을 높이는 것인데 여기는 한동훈 대표에게 당신의 어떤 그런 지금 위치 포지션을 인지해라라는 메시지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사실 저희가 뭐 만나서 악수를 하고 뭐 이렇게 등을 토닥이고 산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쭉 봤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겠죠. 두 사람 구체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박정아 비서실장이 어제 우리 이런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두 번째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세 번째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박정아 실장이 얘기를 한 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민심과 여론 상황에 따른 과감한 변화 쇄신의 필요성,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첫째, 둘째, 셋째로 얘기했었던 그 세 가지 건의사항,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그리고 여야의정협의체, 그리고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정책, 그리고 물가, 금리 등등에 대한 또는 민생, 협력 강화 등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박정아 비서실장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한 대표가 이걸 얘기했고예요. 얘기를 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라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오죽하면 한 대표 표정이 어땠어요? 라고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밤에 깜깜해서 안 보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숨은 쉬었습니까? 그럼 얘기하면서 한 대표가? 그랬더니 난 바다 적느라고 잘 몰라서 구슬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갖고 바다 적느라고 몰랐어. 라고 계속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강전혜 변호사님. 네. 선대위 대변인도, 이 성관이 대변인도 하셨었잖아요. 네. 진짜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깜깜해서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데서 두 사람이 얘기를 했느냐. 느낌 감이 있지 않나요? 근데 대변인으로서 특히 옆에 수행 같은 걸 같이 하면은 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의 톤만 들어도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사실상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그 후보를 수행을 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도 저는 잘 읽지를 못하는데 그 후보는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알겠고 목소리 톤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화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서 어제도 뭐 서면 브리핑 한다고 했다가 취소가 된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할 것처럼 이제 언론에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귀가를 하고 그리고 박정화 실장이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박 실장 입장에선 좀 말하기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기에 얼굴 표정도 안 보이고 잘 모르겠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 대표 어제 윤 대통령 만나고 난 뒤에 연락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좀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당과 그 네.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당에서는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블랙홀로서 2년 반씩이나 네. 당정의 모든 걸 다 빨아들였고 이게 이대로 2년 반을 가면은 저희는 모든 선거에서 질 거다. 그 여야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인데 뭐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잘 됐으면 아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다라고 얘기했겠죠. 네.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다라고 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문제 제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렇게 좋은 대답을 듣지는 못하셨거나 아무 반응이 없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굉장히 저희 당 어려워질 거고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도 계속 추락할 거로 보여요. 근데 국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담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 내지는 뭐 한 줄짜리 발표를 했듯이 뭐 그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뭐 함께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단어 하나로 예를 들면 이 회담을 바라보던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냐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참 씁쓸하고 답답하고 네. 왜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 다를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괴로운 심정입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도 하셨어요. 한 대표가 여당의 대표인 건데 뭐 지금 저렇게 뭐 다 같이 뭐 우르르 같이 산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표로서의 처우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리고 여러 다른 어떤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담이라든가 만남이라든가를 보면 어제 그 만남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 대표도 그거를 캐치를 한 부분인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25분쯤 늦게 오셨잖아요. 네네. 그게 뭐 EU 사무총장과 그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늦었다. 뭐 그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밖에서 그럼 늦게 오면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나오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서서 25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도 못 들어갔는데 저 장면을 보면은 수석들뿐만이 아니라 저기에는 한 대표 혹은 언론에서 그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문책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뒤에 있어요. 그럼 저거는 대놓고 지금 당신 주장하는 거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묵시적인 사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진을 언론이 찍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다 찍어서 릴리즈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보면 지금 보시죠. 한 대표 뒤통수만 나오는 것들을 주로 찍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두 팔을 여기다 놓고서 마치 학생들 훈시하듯이 하고 있는 그리고 얼굴 표정도 굉장히 뭐 근엄하게 혼내기 직전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한 것을 골라서 릴리즈를 한 거예요. 그런 영상도 릴리즈하고. 그걸 보면 이게 이 회담의 목표라는 것들은 야,
아까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야, 너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떤 그 민생이라든가 뭐 민생의 어려움이라든가 외교안보의 어떤 그런 난제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이런 모양새만을 갖춰서 누가 윗사람인지를 온 국민 앞에 보여주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저것만 보면 정말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화면에도 보듯이 대표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갔어요. 대통령은 메모지 한 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게. 뭐 이런 태도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있었던 대화 내용도 그렇지만 저 연출된 장면들이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네. 저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면담 내용은 그럼 끝까지 안 밝히는 건가요? 라는 얘기가 올라왔어요. 저희가 오늘 주간에 살짝 좀 녹아 있습니다. 그 녹아 있는 그 상황을 제가 잘 밑줄 쳐가면서 좀 짚어볼게요.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네. 네. 김 여사 의혹 규명 협조 요구에 윤 의혹들 허무맹랑 답변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왜 안 밝히는 거냐라고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뭐 얘기가 드리기가 애매한 게 어제 상황이 어땠냐면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준비된 거 있죠? 그거 같이 볼까요? 저희 지금 대변인이 정진석 실장한테 구술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했는데 1시간 뒤에 서면 브리핑 오늘 없습니다라고 공지가 나왔어요. 그 서면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 관련해서 아까 하신 얘기 뭐 헌정 유리인을 막고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로 기자실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브리핑은 아니고.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격이 없는 대화였다.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이 하나 되는 걸로 의견을 같이 했다. 네. 딱 요 얘기만 딱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대표는 내가 얘기한 얘기만 하는 거고 답이 없었다라고 하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 얘기만 나왔다고 하면 사실 내용이 뭔가 궁금한데 그거를 아까 저희 동아일보 기사 가볼까요? 이런 얘기가 왔다라는 동아일보 취재 내용인 것 같아요. 김 여사 의혹 규명 협조 요구에 윤 의혹들 허무맹랑하다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밑줄을 같이 보겠습니다. 김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들 인사에 구체적인 잘못이 없지 않나 확인되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활동 중단에 대해선 이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대해선 현재 나오는 의혹들이 다 허무맹랑한 것들 아니냐라고 되물은 걸로 전해졌다라는 취재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특별감찰관도 얘기를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니요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이거 장 변호사님 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죠. 왜냐하면 됐었다. 의제를 한동훈 대표가 미리 던졌습니다. 3대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주 명확하게 본인의 이 관철될 사안을 던졌었고 그랬을 때마다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비선 정리해야 된다. 비선 없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동아일보 제목을 보면 여러 의혹들 허무맹랑하다라고 단정짓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인식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강론으로 제시한 대안들, 뭐 특별감찰관을 뭐 만들어 달랄지 이런 부분도 수용이 불가한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해답을 찾아야 됩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아마 준비를 하셨겠지만 플랜 B를 가동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요청해서 일단
공을 대통령실에 던졌지만 그 공을 다시 되받았거든요. 사실 빈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타겟책이 있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미래를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꿈꾸고 있는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네. 민주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혼자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 특검 못 받겠으면 진정성을 갖고 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특검안을 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더 이상 방치하면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국민의힘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도 의미심장하죠. 헌정 유린을 막아내겠다. 이거는 탄핵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탄핵이 걱정되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 태세 전환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그걸 할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렛대 역할을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해줄 부분이 오히려 정치적 공간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은 한 대표는 그러니까 야당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국정을 좀 더 뭔가 한 발 한 발 진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플랜 B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플랜 B 얘기가 될지 안 될지 사이가 저희가 조금 뒤쪽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한 건 다 아니라고 지금 거절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만 얘기한 건 아니죠. 혹 다른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해 윤 북인권재단 이사 추천부터 여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먼저다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먼저 나서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북한 인권재단 이사 그리고 특별감찰관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이 연동이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거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감찰관 받을 이유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욱 최고위원님. 지금 이 사안,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야당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두 개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북한에 대한 문제잖아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고 나중에 이석수 감찰관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 이제 확인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선거하면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그것을 공격을 했었고 우리는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이 통과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로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 논란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네.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건 당대표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저희 당원들 제가 보기엔 한 90%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임명이 안 되면은 그걸 할 수가 없다. 두 개가 별로 아무런 연관관계나 등치관계가 없는 건데 네. 그걸 내세워서 이걸 못하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주장하는 것들은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정말 빨리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약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도 8월 달에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임명돼야 됩니다. 네.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랑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측컨대 대통령은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랑 같이 엮어서 묶음으로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 근데 왜 묶음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우리 것만 주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북한 인권재단 그럼 추천하고 특별감찰관도 같이 합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거론의 가치가 있나요? 연관성이 없어요. 받을 이유가 북한 없다. 인권재단. 저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갖고 갔잖아요. 그중에 이제 사법 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혹 규명을 요구한 거는 이미 검찰에서 주가적 무혐의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입니다. 인적 쇄신하고 활동 중단. 근데 그조차도 이미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최근에 마포대교 간 건 대외가 아니고 대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번 면담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부분이 이
4시 반에 만나서 81분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초대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적극 방어를 하고 있고 한동훈 당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내놔야 국정에 걸릴 리스크가 풀린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요지는 전반적인 의전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신 나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위가 당신이 나하고 맞상대하려는 꿈도 꾸지 말고 그리고 나와 같은 지위에 있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입에 거론도 하지 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특별감찰관 본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부인하면서 북한이 인권재단이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을 받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 요구를 하면서 당대표로서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네. 뭐 12월 안에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될까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약간 단독 보도가 좀 나왔었어요. 어제 그 면담 직후에 어제 면담을 하면서 사실 대통령실 기자들도 물어보고 혹시 저녁까지 갈 수 있나요? 그랬는데 그때 면담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대통령 저녁 약속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와 저녁까지 먹을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 만찬 대상이 누구였느냐? 추경호 원내대표였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타사의 보도가 지금 또 나왔어요. 네. 근데 요걸 보면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이건 한동훈 대표 만나고 물리고 본 얘기는 추경호 원내대표랑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좀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실을 굉장히 두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어저께 그 면담 차담을 하고서는 네. 바로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도 같이 갔으면 됐을 상황이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굳이 들어오라고 하고 있던 한동훈 대표는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건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의도적인 패싱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중혁 최고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그 이후에 만담 일정이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걸. 이게 좀 이제 만찬과 관련해서도 그 전에 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대화가 잘 되면 저녁으로를 먹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밥 줄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아니 식사는 식사고 대화는 대화지. 대화가 네. 잘 되면 식사를 하고 안 되면 밥을 안 주고 내보내겠다라는 식의 얘기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저 보도 저 몰랐거든요. 저희는. 네. 지금 하신 거죠? 네, 지금 알았는데 그 25분 늦게 오셔서 서서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마치 이제 훈시하듯이 앉혀놓고 회담을 하셨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 6시에 약속 있으니까 가야 돼라고 미리 공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는 더 이상 6시 이상 얘기 안 해. 라는 얘기인데 알고 보니 그게 무슨 외국 정상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아니고 당에 있는 참모들과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나 당에 있는 참모들이 그 당대표와 대통령이 면담하는데 중요한 얘기한다고 해서 한 30분 늦어진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할 분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뭘 자리를 만들어서 빨리 이 회담 듣기 싫은 얘기하는 거 빨리 정리하고 빨리 가겠다라는 식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어서 그러면 저는 대통령 참모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저런 모습을 보이면 저게 대통령 지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당 지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당대표하고 만나서는 실질적인 아무런 내실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네. 끝난 다음에 참모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씁쓸합니다. 네. 결론은 씁쓸하다. 네 글자. 이긴 합니다만 앞에 굉장히 지금 많은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네. 굳이 그랬어야 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6시까지밖에 얘기 못해라는 이유가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만찬 때문이었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관건은 사실 앞으로 향후 민심도 민심이긴 합니다만 관건은 그겁니다. 마지막에 경향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철벽 용산 확인한 한동훈. 네. 어제 만찬 대상을 보니까 철벽 용산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이 국민 눈높이 맞춰 마이웨이 건나. 그러면 한동훈 대표 마이웨이를 걷는 것이냐. 이거 자꾸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이거 마이웨이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마이웨이를 마음을 먹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마이웨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한동훈 대표는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안 맞게 다른 행동을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자라는 말씀을 계속 대통령실에 드리는 거고요. 네. 뭐 아마 비록 대통령실이 좀 상당 부분 그런 게 좀 미흡한 게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같이 가시죠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죠. 마이웨이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결국 여당은 대통령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분위기가 어제 면담이 끝나고 어제 만찬 대상자가 공개된 상황에서 오늘 분위기가 위고 투게더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2차 여야 대표 회담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윤한 회동 직전 여야 대표 회담 발표입니다. 네. 여기 제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이 제안을 3시간 만에 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난다, 오늘 오후에 만난다를 알고 있었는데 그럼 면담 잘 하시고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 나랑도 한번 만나길 기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딱 3시간 뒤에 박정아 비서실장이 또 알림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알린 거죠.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회담을 제의를 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서 흔쾌히 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대표도 흔쾌히 좋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제목에도 살짝 지금 나와 있어요. 장효미 변호사님. 네. 윤한 회동 직전에 여야 대표 회담 발표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을 좀 볼게요. 윤한 회동 당일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봅시다 제안을 했거든요. 왜 하필 그날 아침이었느냐. 시기가 좀 묘하다라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예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빈손 회동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라는 예측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 최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와 연동하지 않겠다. 본인이 한 다 말이에요. 지금 이른바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국민 여론 높습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입니까?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못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사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뭉갰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다른 입장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정치적 이 스탠스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그 어떤 추상적인 층위의 이야기도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찬을 추경호 원내대표랑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싸우자는 겁니다. 사실상. 예우를 넘어서서 이거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너무 강력하게 대통령실이 이미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 좋으면 여당 패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차담회 아닐 수도 있다. 분위기 좋으면 밥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아닙니다. 못 먹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 없이 국회 입법 통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 입장을 명료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엄호에 그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결단의 시점 이제 임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남은 정치적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놓치느냐 잡느냐에 따라 미래 향배가 달라질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마침 이 회담하는 당일 아침에 제안을 한 이유는 회담이 빈손일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기를 더 던진 것이다. 알고 던진 것이다. 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또 얘기한 걸 또 흔쾌히 3시간 만에 오케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아까 얘기로 살짝 좀 약간 돌아가게 되는데 그 3시간 만에 흔쾌히 받았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또 아니 회담을 앞두고 우리 만나는데 앞서서 오전에 이재명 대표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데라는 분위기도 있다란 얘기가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 살짝 돌긴 돌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 제안을 조금 시간 두고 다음 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회동 당일 오케이 흔쾌히라는 표현을 써서 수락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이번 어제의 차담을 계기로 해서 정무라인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동안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 개인에게 대통령을 마치 맡겨놓는 듯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는 20년지기지만 지금은 둘이서 어떤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지어져 있는 이 오롯한 책임감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정무특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좀 긴장은 해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야 그 회담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신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보수 언론과 특집 인터뷰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탓을 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언론 기사를 보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주위에 정무라인들이 좀 보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짧게 김정일 최고위원님 정무라인 지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네. 그 지난번에 1차 회담한 다음에 2차 회담을 합시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거고 네. 뭐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한 건 어떻게 보면 이관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날 회견하는 날 던짐으로써 이거 뭐지라는 그런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왜 바로 받았냐 하면요. 만약에 저거를 가만히 있다가 네. 회견이 제대로 잘 안 됐은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회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만나겠다 그러는 보란 거야? 듯이 만나는 거야. 뭐 이런 라고 볼수 식으로 있다는 거죠.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이거 얘기가 왔는데 네. 그럼 뭐 그냥 온 거니까 어차피 만나자고 한 거니까 네. 하자고 하자. 이렇게 해야지 오해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전혀 다 다르게 하고 계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네, 서영주 아니, 대표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관계를 쓸 이유가 없죠. 어차피 보수는 지금 공멸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만둬도 망해요. 따지고 아유, 보면은 뭘 막말을 하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담 자체가 빈손으로 왔고 네. 그다음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가봤자 이미 예견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서 주가 조작을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이미 얘기가 끝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사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딱 단언 하나입니다. 김건희 여사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을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결국에는 4시 반에 오라고 한 거는 그냥 요식행위로 내 할 말을 듣고 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위치는 딱 이만큼입니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숨구멍을 준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민생에 집중하면서 용산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자 같이 이 얘기고 이재명 대표가 그 전날 최고위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가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때문에요. 명태균 씨,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응급대란으로 지금 응급실에서 많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우려 현실입니다.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금투세 얘기, 그다음 25만 원 국민지원금.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이걸 이관계라고 하면 네. 참 정치 못한다. 짧게 김채원. 짧게 그 뭐 우리 당 공멸을 걱정하시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민주당은 400억 원 이상의 그 자금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법무부 장관 때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처리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것만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저 나경원 의원 등과 관련된 국회법 것도 우리가 법무부 장관은 간섭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서운함을 샀던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걸 처리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스튜디오 나가서 하셔야 돼요.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 대신 공천, 1,000원.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윤 대선 여론조사 도움 대가로 김영선 공천 받아왔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얘기를 했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가부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그러면 알아서 안 줘.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김영선이 끝났어. 김건희가 명태균 때문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증인이 보시기에도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가 김영선의 공천을 준 걸로 보이십니까? 네. 그 대선 때 저희가 그 미래한국 연구소가 그 공표 조사 포함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거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견적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명태균의 생계를 챙기라고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직접 증인이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명태균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인가요? 명태균 대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통화 한 차례 외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 외에 다른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요? 공천과 관련해서는 통화 녹취에 그러니까 명태균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 나오느냐?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제보자 입장인 거죠. 회계, 이 여론조사 업체의 회계를 담당했었던 지금 강혜경 씨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이 명태균 씨가 직접 가서 여론조사를 한 이 돈 비용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 그리고 이 변호사 출신 곽규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 다 전원이죠? 라고 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제목이 이 뭐 공천 받아왔다라도 있긴 합니다만 네. 저희 그 다음 기사 있죠. 네. 전원일 뿐 통화 오면 네. 명태균 뭐 영적 대화한다 전원일 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 잠깐 뒤에 할게요. 전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공천 개입이다. 이거 다 전원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요 관련해 강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선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네. 그 경남 지역에다 여성 후보를 낸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다 해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어제 이야기한 부분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처럼 다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것뿐입니다. 명태균 씨가 통화 녹음을 하나 들려줬다라는 것 이외에는 명태균 씨가 내가 사모랑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이 증언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 책임자로 있었을 때의 문제 때문에 경남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입장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국회에 불러다 놓고 증인이라고 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런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지금 이렇게 뭐 불러서 듣는 게 맞느냐라는 또 지적을 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아른거린다라는 거죠. 이 지금 보신 영상은 마치 이제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같은데 전문 증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의 의원들이요, 법조인 출신들이. 명태균 씨가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 명태균 씨가 본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윤 후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3억 7천만 원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공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설사 줬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렇다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육성이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 찾아갔다. 내가 김건희 여사랑 전화해가지고 대통령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한다. 공천을 대신 받아왔다는 거예요. 돈 대신에. 이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육성으로 확인되고 김건희 여사는 또 이 문자 메시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신뢰하는 분이다. 철없는 우리 오빠 무식한데 용서해달라고 명태균 씨한테 읍소하는 대상이에요.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렇다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면 큰 사안이니까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어제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분명히 시작이 됐었던 건데 국감장에서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영적 대화 얘기가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준백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네.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줄수사.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까? 약간의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뭔가 뭐 영적인 대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뭐 사실 영적인 대화를 뭐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사실 아무 문제가 뭐 없다 뭐 그것까지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규택 의원의 질의 부분 잠깐 같이 볼까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체 않은 사람입니까?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게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처음에 것일까요? 이제 제일 처음 대면했을 때 그게 조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명태균 씨의 그 조언을 듣고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조언대로 따라서 했던 행동들. 그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그 외국에 해외 이제 그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박균택 의원이 강혜경 씨한테 물어봅니다. 뭐 사실 뭐 영적 대화 있고 없고 이거는 뭐 진짜인데 아닌지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실 그런 사안이긴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혁 최고위원님, 그래서 그런 뭐 대화 중에 해외 순방 때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해서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라고 강혜경 씨는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의 주장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과장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공개됐다는 녹취 파일, 강혜경 씨가 뭐 언론에 뿌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언론사들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대화가 돈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고 뭐 제주도 갈 때 얼마 썼는데 누구한테 받아서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돈을 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대부분 금전적인 얘기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결국은 명태균 씨도 어떤 행동의 모든 근거는 그 금전적인 게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너무 허풍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혜경 씨가.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신뢰도를 둬야 될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해외 순방 일정을 날짜를 바꿨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쪽과의 일정 조정도 있고 경호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바꿨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그 자기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측근 사람들한테 그렇게 허풍을 한 것일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 자체가 하는 말들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허풍이 많이 좀 쌓여 있는 거가 하나둘 뭐 모순적인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은 또 한 번의 전언인데 이거를 이렇게 국감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그렇다고 치면 서영주 대변인 네. 이게 지금 사실 공천 개입 뭐 의혹 뭐 지금 순방 일정 변경 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또 굉장히 큰 사안인데 사실이 아니면 전원에 전원을 하면 또 역풍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전원이에요? 카톡 메시지가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월급이 반띵된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표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을 한 사실이 있고 25명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여론조사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도 전원입니까?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다소 허풍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말하자면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나는 전원들이라 하더라도 그 녹취가 일상에서 나오는 평상적인 대화들을 2만 6천 개 정도의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만 6천 개 동안 다 허풍을 떨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이 존재하는 하에 네. 전원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게 그냥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공천에 개입을 하는 거고요. 집권 여당의 국정의 일정이니까 국정에 개입하는 겁니다. 사인이. 만에 하나 바꿔놓고 생각하시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이런 일을 당내에서 벌였다. 이게 전원으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가만히 있을까요? 원래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은 수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떠드는 것들은 촌원이다.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는 검찰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검찰이 찾는데 검찰은 증거가 있어도 무혐의를 내리는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말하자면 공익적 제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검찰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살짝 좀 제가 좀 약간 정정을 하고 갈 부분이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연루가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연루가 됐다고 강혜경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살짝 좀 정정을 드릴게요. 네. 여론조사를 했다. 예, 명태균 씨가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정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무슨 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논리적 비약과 사실관계에 편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순방 일정을 변경이 됐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다른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관계가 안 되는 거죠. 비약이다. 네, 그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걸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진술이고 어느 정도의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지금 다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전혜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 다 증언 아닙니까? 네. 뭐 아까 그 들은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원 아닙니까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법정으로 갖고 가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겁니까? 증거 능력이 없죠. 결국에는 없다. 명태균 씨, 그 네. 이야기를 했다는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명태균 씨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일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뭐 주진우 의원이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에서 전원일 뿐 여기에 대한 어떤 증언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장 변호사님. 네. 법정으로 가면은 전원 이거는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건데 명태균 씨 얘기가 없지 않느냐라는 또 얘기거든요. 근데 녹취가 있잖아요. 그게 진정성립이라고 해서 이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또 있잖아요. 강혜경 씨가 이야기한 부분, 여사가 보낸 카톡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점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천농단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김영선 의원이 그때 대단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위를 따져봤더니 뭔가 여론조사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본인의 육성이 있는데 그게 조작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육성까지 나옵니까?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2%포인트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이건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야기한 지시 내용이 그냥 생략됐다라고만 이야기하죠. 이게 법정에 형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가 이것이 이거 전원이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러고 치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이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사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실제로 이 야당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또 법사위에서 발부를 했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중앙일보. 야당 김 여사 동행 명령장 들고 관저 시위, 여당 망신 주기용입니다. 네. 어제 김 여사 동행 명령장을 들고 야당 의원들이 직접 관저로 갔지만 만나지는 못했죠. 여당은 망신 주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사상 초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들을 두고 이런 사상 첫, 좋지 않은 일로 사상 첫 이런 표현이 붙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 지지자든 야 지지자든 답답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